이 이야기 이제 여러 번 할 건데, 내가 이제 매번 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주관적인 이야기, 가치가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데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도 이 말씀 드리는 게, 드리려고 하는 게, 일단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서로 간에 마찬가지예요. 내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딱 듣고 요거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좋다 그러면은 수용 싹 하고, 이야기가 참 좋긴 좋은데 나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있는데, 결론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참고 하고, 야 이거는 진짜 나 이거 못 참겠다, 내 이야기하고 너무 다르고 뭐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고 내 나름대로 결론하고 너무 다르다 그럴 때는 막 대들지 말고 그러지 말고 질문으로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막히지 않고 쭉 가니까. 북톡 그때 이제 요거 꼭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토크는 그 결혼 상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막 어려운 그런 상태 분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그 효과가 날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심각한 문제 있는 분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가야 돼요. 이거는 지금까지 결혼에 대한 모든 책들은 결국은 관계 개선 이야기예요. 두 가지예요. 이해해라, 이해, 상대방 이해해라. 그 다음에는 대화되게 해라. 이 두 개예요. 서로 이해하라, 그 품을 넓히는 거. 그 다음에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하라, 말 어떻게 하라. 요거 두 개인지 아닌지. 그런데 왜 그래요? 근데 지금 이 톡을 통해서나 이 책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 건 관계가 아니고 철학이에요. 결혼 철학을 완성도 높게 만드는 것. 그래서 철학이 이끄는 결혼 철학에 의해서 이끌리는 결혼,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는데, 관계를 더 잘 만들어가는 결혼이 아니고 철학이 이끌어가는 그런 결혼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결혼 철학이라는 데서 이제 고유성이 있을 거다. 쉽게 막 이런 그 이야기 듣고 아끌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엘리트층들이 이 책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이 톡도 많이 이제 교감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보죠. 뭐 이 책 아무거나 이야기 듣지, 말잔치 아무나 말잔치. 아니, 아까 그 무슨 이야기 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정말 가벼운 그건데. 아니야, 이게 진짜 가벼운 게 아니야. 제가 왜냐면은 본인은 가볍다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이 이야기 자체가. 오케이?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기 데이트와 교제에 대한 그 단어가 나왔는데, 교수님은 이거를 다 풀어서 책에서 보면 정이다, 애다, 온이다 이런 식으로 쫙 풀어서 이걸 풀어가시니까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좋았어요. 그런 부분. 네네. 그 내가 이제 연애한다 그러면서 연애한 다음에 결혼한다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내가 이거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형편없이 결혼이 꼬이는구나 하는 거. 그거 좀 굳이 그 단어를 지금 내가 문제 삼은 게 뭐냐면은, 우리 뭐 굉장히 막 서로 사랑해요 이러면서 이제 그 연애 감정, 내가 볼 때는 사랑이 아니고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막 황홀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결혼하면은 그게 더 막 커질 줄 알고 이렇게 결혼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랑하니까요 이러는데, 이제 내가 볼 때는 그게 문제라고. 그 연애 감정이 지금 사랑이 아니라고. 거기서 왜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이렇게 구분하냐면은, 연애는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안의 연애 감정이 남아있는 동안. 그러다 만나잖아요. 그러는데 연애 감정이 없어져도 만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름 다르게 해야 된다. 왜냐면은 연애 감정 때는 막 서로 좋아서 미치는 거고, 그냥 뭐 좋은 것만 보기로 때근데,
여기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이제 저희 권태기 이러는데 이거는 연애하고는 달라지는 거라고. 이제는 완전히 과학적인 상황이 바뀌는 건데 이럴 때는 이제 그 데이트라 그래라. 그리고 연애 감정 그 썸 탄다 그래. 썸 타기 전에 만날 수도 있거든. 연애 감정 없이. 그것도 연애라 그러지 마라. 연애는 연애 감정에 막 불붙어 있는 그 현상이 있을 때면 연애라 그래라. 그 외에는 그 데이트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데이트하고 연애하고는 구분을 하고 이러고 나면 또 어떤 게 생기냐면은 나 우리 애 교제 중이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이게 연애 중이기도 하고 연애가 아니야. 그래서 만나는 데이트하는 거야 그냥. 아까도 했지만 연애는 있고 불 붙기 전에 호감을 가지고 그냥 만날 때도 데이트고 연애는 만나긴 만나지만 뜨거운 감정은 없어. 좀 그냥 이제 냉랭해지고 이거 몇 년 가면 그렇게 되거든. 요거 그 이거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은 데이트를 하든 연애를 하든 교제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야. 이거는 익세미네이션 하는 거야. 이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을 해도 될 건지 안 될 건지 하는 거를 알아보는 작업을 나는 교제라고 그런다. 그래 연애 중에도 교제할 수 있는 거고 연애 감정 없어도 교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용어를 그 사전에서 그렇게 정했다 그러는데 좀 내 말이 내 생각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개념 정의하는 사람이 나처럼 이런 걸 의식을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일단은 교제는 목적을 가지고 한다 하는 거 보고 그거는 맞고 그냥 연애? 데이트. 데이트는 그냥 만나는 거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실 때 용어의 정리 자체가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일상에서는 막 섞여서 그냥 쓰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용어 혼란에서 모든 사회 혼란이 온다고 본다. 이거 언어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거든. 그거는 언어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혼란은 언어 혼란에서 온다는 거야. 그 언어가 딱 정리되면은 그 부분은 클리어해지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 말이 나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우리 이제 신학하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막 싸운다고. 그럴 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럴 때 네가 말하는 교회가 뭐냐? 그럴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지. 구원. 죽어서 이렇게 딱 죽으면 영혼이 똥똥 떠 이걸 이야기하는 건지 내 마음속에 모든 세상을 다 넘어서 해탈의 견지를 이야기하는 건지 다 다르다고. 그래서 그거 없이 하면은 이렇게 막 교회가 막 이단 파문에 휩쓸리고 교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 개념 정리가 잘못되면은 문제가 교단도 그렇고 이게 동성애도 마찬가지야. 동성애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럴 때 동성 섹스를 이야기하는 건지 동성 간에 서로 정말 서로 보듬어주면서 약점을 보완해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건지 그 동성애 반대 그러 싸우다 보면은 뭘 반대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데이트, 연애, 교제 이것도 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 게 그렇지 않고 그걸 하다가 결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혼란이 일어나는 게 우리 연애할 때 진짜 잘했잖아. 그런데 결혼해서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 해봤냐? 둘이서 교제 해봤냐? 그건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냥 뭐 우리 너무너무 사랑했는데요. 뭐 그게 사랑이 다잖아요. 연애 한다고 그러면서 권태기 이후로 막 넘어가가지고 이 연애가 뭐야? 우리 연애 문제 많아요. 문제 많은 게 아니라 연애 감정이 없으니까 끝.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거기에 맞게 이제 대처를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나는 교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지금 와닿는 부분이 개념 정리예요. 이게 개념, 정리. 이게 우리 동양 사람들이 이게 외국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빈약해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개념이 잘 돼 있는 아이들은 공부도 잘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개념어 정리. 아까 우리 혜영 씨가 말씀하신 데이트하고 교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요거에 미니 개념어 사전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싶은 생각을 지금 방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데이트의 어원, 그러니까 어원이 아니죠. 데이트가 뜻이 뭔지 또는
교재가 무엇인지 뭐 이렇게 어떤 사전적인 그런 명제도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교수님이 어떤 이 책에 또는 교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바 내용의 개념어 사전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참 잘한 작가가 그 베르베르 개미 그분이시더라고요. 자기 책에 관한 개념어 사전을 정리를 참 잘했더라고요. 나는 이혼이라고 하는 걸 어쨌든지 피해야 되고 그건 너무 소극적인 거야. 그 행복, 그 결혼의 그 완성도, 행복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그거 이제 안 되면은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 안 하는 거야. 그거는 그게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나는 이해. 근데 그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하긴 해야 돼. 해야 되는데 할 때에 이제 잘 해야 된다.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게 이제 교재를 통해서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결혼하면은 난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면 결혼할 사람 없고 굉장히 각오를 해야 돼. 이런 케이스라면. 그 내가 이제 절대 항목, 상대 항목, 참고 항목 이야기했는데 이 절대 항목에 딱 걸리면은 이거는 결혼하고 난 뒤에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근데 내가 상징적으로 몇 개만 이야기했는데 이런 게 쭉 있거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태극기나 촛불이나 이거 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났더니 뭔가 안 맞아. 성격이 워낙 무난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 따지는 사람이면은 싸움 난다고 책에도 내가 썼지 아마 엄청 싸움 난다고. 이리 되면은 우리나라는 선거가 2년 3년 한 번씩 있거든. 이게 또 우리나라는 이게 선거가 게임이기 때문에 온 국가가 이렇게 막 축제처럼 올림픽처럼 계속 떠든다고. 이 덫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둘이가 해결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제자할 때 집에 가든지 이 장인집에 장국집에 가든지 시댁에 가면은 거기 또 동서들 일 있잖아. 이게 큰일 나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것 잘 보라. 그 다음에 이제 남자친구가 가능하냐 여자친구가 가능하냐 물어봤을 때 얼마든지 가능하지라는 쪽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남자친구라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큰일 난다. 실제로 지난번에도 이제 미국 여행 같이 나이 많으신 분인데 이야기 쭉 하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 저희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60 되신 분인데 정말 죽는 거야. 여자는 활달하고 이래가지고 교회 가서 막 남자 청년들하고 이러는데 교회 가서도 그러지 말라고. 아니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때 같이 왔는데 이 남자가 그래도 아니지 이렇게 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 거꾸로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의처증 의부증으로 간다고. 요런 것들 하여간 그런 게 있고 이제 뭐 좀 상대적인 거는 뭐 애를 때리냐 뭐 때리면 안 되냐 뭐 이런 거 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거 다 교제해가지고 오케이 나서 결혼한다고 하면 그거는 지상에 결혼이라는 제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게 심각한지 아닌지 넘어갈 수 있는지 연애 감정 속에서 나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정말 위험한 거야. 그래서 나는 결혼할 때 연애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본다. 연애 감정에 빠지면은 이게 이기점이 안 돼. 그래서 그거는 정말 냉정하게 해가지고 그건 이제 알아봐야 된다. 그러고는 이제 결혼에 들어가라는 거야. 그렇게 들어가도 막 너무너무 일들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생각도 안 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기분에 결혼하고 들어가면 이거는 들어가면은 완전히 그냥 토플 시험 칠 때 리스닝하고 라이팅하고 다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앉아갖고는 이게 뭐야 이러다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라이팅 보고 문법은 보고 알고 대비를 하고 들어가라는 거야. 이게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힘들까. 그 대전제 하에서 그냥 행복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는 막 높이고
그리고 근데 상담 차원에서는 하고 치료 차원에서도 하고 안 되면 지금 철학 차원에서 지금 내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여기는 뭐 철학자가 돼야 돼. 당신이 생각하는 결혼은 그거 완성도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혼은 생각 바꿔요. 당신 그 행복 아니에요 그거. 그게 뭐예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의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은 이 책을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정말 바닥까지 가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교수님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경청도 할 수 있고 뭔가 노력하려는 액션이 있는 사람들, 그 정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 같은 그런 아니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 무슨 결혼 생활에 내 편으로 잘한다 못한다 완성도 이게 아니고 결혼에 대해서 정말 좀 깊게 생각이 되겠다 한 요 사람. 그러니까 죽을 쏜 사람도 결혼 이거 뭐지? 또 완성도가 높은 사람도 결혼 이거 뭐지? 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좋고 나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뭐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 근데 본인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아이들은 이런 결혼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내가 신학교에서 오고 학교에서 할 때는 니들도 지금 니들 급해서 왔겠지만 니들이 아니고 연애 결혼 니들이 지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봐야지. 결혼이 왜 이렇게 됐을까 쭉 하다가 이게 결혼 관계가 아니고 결혼 철학적인 쪽에서 여기가 정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되면은 상담으로 가고 치료로 가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문제가 아니고 결혼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관계가 없고 그거 이제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요 부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 결혼을 해도 후에 안 해도 후에 제대로 된 결혼으로 가보지 않은 사람, 가보지 않은 세대가 부르는 잘못된 합창이다. 지금은 그런 소리 하면서 대한 결혼을 연구하자 할 때가 아니다. 결혼 철학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할 때다. 가장 기본적인 거. 잘 썼네. 잘 썼죠. 내가 이거 잘 읽었죠. 저도. 근데 결혼. 나도 지금 요만큼 읽고 왔다. 여기 결혼 철학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할 때. 내가 계속 지금 이 이야기. 이 부분까지 제가. 내가 이 글 쓴 줄 잘 몰랐는데. 네. 맞습니까? 근데 계속 이야기만 결혼 철학의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 뭐냐 하는 거를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정하기 나름이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결혼이 이런 거다 하는 걸 딱 정해놓고 들어가라. 그게 이제 지저분하면은 근데 이게 이제 결혼 이야기 하면서 너무 재밌는 게 요 책 한참 쓰면서 이제 쓰는 중에 학교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 골목에 있거든. 한 9시 반 10시 됐는데 남자애 너댓 명 담배 빡빡빡 피우는 여자애도 얼굴이 빨개 술 먹고는 앞에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 지나오면서 저런 애들한테도 이 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책 쓱쓱 생각이 없어. 그리고 요새 하여간 내가 이런 관심이 있으니까 연애 관계되는 연애 프로그램들을 죄다 보거든. 보면서 내가 볼 때 저거 상당히 맥을 잘 짚는다 그런 것도 있는데 뭐 돌싱 뭐 이런 거 보면은 쟤들은 결혼이 장난이구나. 한번 하고 말 이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아픈 게 아니었구나. 근데 그런 애들 보면서 저런 애들한테 이런 책이 아무 의미가 없네. 교수님 그거 방송용이에요. 그냥. 아니 그건 이제 방송은 이제 에디터먼트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더라고. 처음 많은 사람들 결혼에 대해서 뭘 생각해? 하든 말지. 근데 내가 어제 또 여기서 뭐 봤는데 참 세상은 참 요지경이라서 손댈 수 없는 게 많다 싶은 게 연속극이겠지? 어떤 여자애가 그 남자애가 자자 그런데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옆에 이제 똘똘한 애가 조언을 해주는데 자라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거 나이 들면은
소비 할 데도 없다고 빨리 소비하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런 애들한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러니까 연애나 결혼이나 뭐 이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진지하고 뭐 이런 건데 이게 거의 그냥 뭐 이런 수준 너무 많아. 이게 의외로 많아. 그래서 이게 지금 결혼에 대해 가지고 이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무한테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지성이 있는 엘리트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럼 어느 세월에 제작받고요. 그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서 이야기하게. 그 사람들이 가서 이 책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일단 엘리트들이 자꾸 이렇게 확충되면서 소위 엘리트가 안 되더라도 중산층들, 그 말 썼을 거야. 결혼 의식에 있어서 중산층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근데 이거 결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철학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 상대에도 알아봤어. 막 점검하다 보니까 할 게 아니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럼 결혼을 왜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면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이거 아주 간단한 그건데 두 가지야. 잘못된 게 뭐냐면은 결혼을 행복하려고 한다는 거, 요거 완전히 요 궤도를 타면은 결혼 못 해.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개라 그랬잖아. 하나는 결혼을 왜 해요? 라고 물으면은 결혼 못 해. 결혼은 해야 하니까 하는 거야. 왜요? 물으면 결혼 못 한다. 결혼했어요. 다행인데. 그러니까 뭐 모르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뭐 모르겠는데 결혼은 행복해서 하겠다. 절대 안 되고 했다가 깨져. 왜 하냐 물으면 안 돼. 결혼은 그 딱 요거는 어떤 식이냐. 여기다 지금 썼잖아. 이게 잘 읽게 되는데 사람은 태어나면은 인이야, 인.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을 인간 그러잖아. 인 그러면서 그 관계를 느껴버린다고. 그래서 나는 인이면서 동시에 난 한 인간이야. 그 인간 그러면 이게 관계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태어나면서 인으로 태어나. 혼자 똑 태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데 이거는 2차, 3차, 4차 관계고 이제 내가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간을 하나 만나야 돼. 여자를 만나야 돼. 남자를 만나야 돼. 이러면서는 인간이 된다고 본다. 여기 끝에다 그거 썼거든. 결혼은 인이 인간이 되는. 그래서 정리하고 하면 인간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해야 돼. 이거를 저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 상징적인 이야기하고도 대책이 없는 이야기인데 최소한 행복하려고 왜 결혼해야지? 그 대답을 만든 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그러지는 말라는 거야. 지금 모든 인류 역사가 그거 묻고 결혼한 거는 불과 지금 한 30년, 50년밖에 안 됐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때 되니까 결혼한 거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버지 가라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고 절대 그렇게 행복, 왜를 물으면서 하는 결혼이 아니었다고. 물으면서 결혼의 완성도가 높아진 게 아니라 결혼 자체가 없어져 붕괴돼 버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생각을 지금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거든. 결혼 행복 왜 안 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 모든 것이 다 가하나 거기다 유익하지는 않거든. 그걸 알고 하라고. 그래서 이게 이 선악과 같은 거 이미 주워 먹었어. 우리가 지금 결혼 행복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다 해. 왜? 물어. 안 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 답이 나올 때 한다는 생각 하지 말고 요거는 답 없는 거다. 알고 물으면서도 묻지 않는 쪽으로 자기를 정립을 하라. 그거 세게 묻는 사람 치고 결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답이 없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그게 하고. 모르는 것에 대한 미지의 것에 대한 것을 뭔가 선택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결혼에 대해서 미지라는 게 없었거든. 물으니까 미지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로서 물을 수밖에 없는데 다 물어. 그런데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 결혼을 정상화해 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건 줄 알고 생각을 가급적이면 하고 말라는 거야. 하기는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게 재미난 얘기가 이경재 교수님이라고 우리 감신에서 135년 중에 최고 수재라는 분이 있어. 수재.
이 양반은 기분 좋으면 서울대학도 왔다 갔다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도 꽤 똑똑한 사람인데 감당이 안 돼. 세상을 다 끼고 있는 거야. 이제 교수 휴게실에서 점심 먹고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분 결론이야. 공부하는 거는 다 까먹으려고 하는 거야. 까먹으려고 하는 거래. 정말 멋있다. 근데 나도 생각이 동의하는 게 책 같은 거 뭐 읽고 있잖아. 이거 머리에 남아있으면은 이게 받쳐갖고 웃겨. 설교도 막 이상하게 그냥 막 인용하려고 그러다 보면 설교가 이상해지고 설교 준비할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본문 보고 있다가 내가 생각 나누를 해야지 주간 중에 책 읽은 거까지 설교하려고 그러면 개판돼 버려. 까먹어야 되거든 밑으로. 형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하러 갑시다. 그래서 내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 내가 유명한 게 아니구나. 까먹을 걸 뭐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게 수업이야. 와 그거 정말 그게 수업이야. 그래 우스 갔다. 그러니까 와, 그때 재미난 이야기인데 얼마나 많은 생각 왔다 갔다 해서 완전 관통이네. 그 양반이 학문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철저히 공부시키는 사람인데 공부를 까먹게 해서 한대. 최고다 최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지금 그 프레임 비슷하게 결혼돼서 진짜 생각하고 정말 행복 진짜 해야 돼. 그런데 그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너무 섣불해야지. 그러면 그 유익한 게 될 거고 매여 있으면은 맨날 비혼 이야기하고 비혼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똑똑한 사람들이. 그게 내가 볼 때는 반쯤 똑똑한 거야. 조금 똑똑한 거야. 더 똑똑하면은 그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고 넘어가야지. 어떤 한국에 이렇게 어떤 시대적인 거 보면 특히 프랑스에서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뭐 동거율이 많고 결혼 안 했지만 저는 프랑스가 문제가 아니고 이 결혼관에 관한 이야기 이게 한국에 엄청 지금 우리가 심각하지 않나 뭐 책에서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책을 우리가 조금 정말 그런 결혼관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그거는 뭐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적인 그런 관도 필요하지만 나 개인적인 그리고 각 사람만의 그런 결혼관들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그래. 책 같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 결혼에 대해서 내 표현대로는 제일 망가진 곳이기 때문에 이 대한 결혼이라는 거 만들어 가지고 제일 그 정교하게 잘 만들어둔 나라예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이제 뭐 기존 결혼, 전통 결혼 나는 그런 말 하면은 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원한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원한 결혼. 난 영어로 그렇게 왜냐면 뭐 전통 결혼 뭐 이렇게 하면은 꼰대 같아 가지고 나 원한 결혼 뭐냐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 되는 거야. 요거 원한 결혼. 그 자꾸 대한 결혼 이야기 하니까 자꾸 대한 결혼인데 대한 반대가 뭘까 원한이라는 말. 근데 이제 그 원한 결혼을 지금 부셔놓고 나니까 온데 그 이제 붙잡아줘야 되니까 이제 그 프랑스 팍스라는 게 있다고. 제가 너무 잘 박스 너무 잘돼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막 법으로 잘 만들어놨는데 교묘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보면은 다 몸부림이지.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이 원래 결혼의 이 덕목을 넘어서 가치관의 의미라든지 이런 전혀 담아내지 못해요. 그거는 그냥 지금 포스트 모던 들어와서 또 강화됐는데 어떤 뭐 전체적인 가치나 이런 데 기여하는 게 아니고 내 행복 추구 이게 이제 최고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결혼을 보니까 도대체 이렇게 지금 결혼으로는 행복하지가 않아. 너무 매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깨자 이거지. 그러니까 동거로 가자. 뭐 동거로 가다 보니까 이게 부부를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국가에서 그냥 그래도 그냥 세금 면제도 해줄 테니까 뭐 이렇게 뭐 라이선스 받아가지고 짝으로 해준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대로 헤어지고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가 아예 남자 여자는 힘들다 아예 재미없다 남자 여자끼리 타자 뭐 이제 동성혼으로 가고 뭐 이러니까 또 그걸 만들어주기 그러는데 성 전환도 하고 결제도 하는데 이게 원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맛 정말 그 안에 얼마나 내가 이제 여기도 썼는데 결혼은 행복보다 크다. 행복 가지고 따질 거 아니다 지금. 이 맛을 못 보니까 지금 자꾸 대한견으로 나와서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한 결혼이라고 하는 거를
딱 잘 잡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 나가면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이제 진짜 원하는 행복이 오고 그래서 결혼 전에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꽃들의 희망을 그 이렇게 이제 글 썼는데 그거는 애벌레 때 행복이고 정말 그 꽃 안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막 고생하고 막 이런 거 근데 그 넘어서면은 나비가 된 행복이다. 요 맛을 지금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 맛을 그 전에 딱 무너진다고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생각으로 할까 말까 따지고 내 지금 미숙한 행복 가지고 자꾸 행복 추구하려고 그러고 자꾸 부지 깨지지. 그게 아니고 이제 완성 높은 걸 해놓고 결혼을 정립하고 거기서 말하는 행복이 뭐냐, 그거 어떻게 추구하느냐,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어떻게 추구하느냐, 요거 연습해 들어가면은 완성도가 쫙 올라가면서 와,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건데 나비가 날아가는 이런 차원인데 그거 보자는.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행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맛을 알면 정말 대단한데 사람들이 막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사회 현상을 보면 오히려 더 결혼에 부정적인 것들이 더 부각이 되잖아요. 결혼의 좋은 점들 막 이렇게 부각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현상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조합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있다고 재미난 거, 재미없는 거 좀 있는데 지금 묘하게 결혼에 잘못된 경험들로만 조합을 해서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 결혼은. 이게 이제 조합이 지금 조합을 잘못해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기존 결혼을 깨려고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다고. 그게 프랑스를 잡아먹은 거고 그 프랑스를 잡아먹게 한 그게 뭐냐면 나중에 공부 좀 해보라고. 1968년에 68혁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혁명이 있어. 학생운동인데 그게 이제 남자들 여자 기숙사 들어가는 거 그때 뭐 정부가 다 보수적인데 못 들어가게 해야지. 근데 이걸 대든 놈들이 있다고. 그 대들은 그게 이제 쌀쌀 해가지고는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막 그냥 뭐 막 이야기하게 하고 그 전에 이제 뭐 킨제이 보고서라든지 뭐 있어 이래가지고 성에 대해 가지고 오픈 시켜가지고 그때 플레이보이즈 같은 것도 막 나오고 그럴 때 이놈 힘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잡은 게 뭐냐면은 용어는 성의 정치, 성의 혁명 그거를 주장한 사람이 뭐냐면은 마르크시스트들이 막스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가지고 서구사회를 뒤 엎으려고 하는 거를 옛날에 경제적으로 엎으려다가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엎으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잖아 70년 만에. 그러니까 요거 무너지겠다 싶으니까 문화로 엎어버리려고. 그 흐름이 굉장히 치밀하게 해가지고 동생들도 다 들어온 거거든. 같은 흐름이라고 지금. 그래서 문학적으로는 우리 장폴 사르트르나 이제 시몬드 베이유의 동거 결혼으로 프랑스에 시작을 됐잖아요. 그 계약 결혼을 시작한 요 부분 잘 봐요. 그쪽에가 막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60년대 70년대 넘으면서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세계적 지성은 다 그쪽으로 갔다. 우리가 저 6.25 돼서 이민군들이 와서 행법 부리기 전에는 공산주의 돼야 된다고 자본주의 80%가 다 인텔리 들은다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그랬듯이 지금 딱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좋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에릭 프롬 같은 사람 우리 얼마나 좋아했어? 그런 사람들도 다 그 흐름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정도로 위험한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해가지고는 전 세계 돌리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그 결혼을 조직적으로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나쁘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이제 물들은 거지. 그 사실 알고 보면은 왜 그 많은 경험의 조각들을 왜 종적으로 이렇게 몇 개만 잡아도 결혼이 너무 좋다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쪽으로 끌려간 거야 지금 우리. 이게 곧 싸우는 거야 지금. 결혼이 얼마나 행복한 건데 지금 잘못 행복, 사랑, 결혼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죽을 쓰고 있는 건데 바로만 잡으면은 절대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행복이 아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썼다고 이건 싸움이다. 이거는 지금 이 거대 문화하고 지금 싸우는 거다. 그래서 싸우자고 지금 끝에는 그랬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이 전체적으로 교수님 말씀이 이야기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행복 가지고
해보라고. 시뮬레이션 해보라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다음에 지금 결혼 가지고 원하는 그 대한 결혼으로 한다. 해보라고 어디로 가는지. 절대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절대로 안 가게 돼 있어. 다 무너져 내려오게 돼 있어. 지금 이게 그 옛날에 계몽주의 이후에 기독교 다 없어진 줄 알았거든. 기독교 다 없어진 줄 알았다. 뭐 길게는 한 500년? 마지막에 이제 19세기 들어서는 난리가 났었지. 그러다가 20세기 딱 들어오면서 박살났다고. 물론 이제 킬케고르가 19세기 때부터 이제 털어놨는데 인간이 절대 신이 아니고 여기가 별짓에다 천국 아니라는 이야기 해놨는데, 그때도 뭐 그때는 그 킬케고르이 그 이야기 했을 때에 별로 호응이 없었거든. 그래서 악쓰다가 그냥 죽었다고 보는데, 그 몇백 년 동안의 그 무신론, 기독교 없는 세계 이쪽으로 디자인을 해야지 세련되고 앞서간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 요 시대가 뭐냐면은 원한결은 깨고 행복 추구해야 되고 뭐 이쪽으로 가야 되는 줄 알고 가는데, 20세기 들어가가지고 깔끔히 정리됐거든. 기독교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다시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그걸 제도적으로 제일 지금 잘 만들어 놓은 나라인데 가보라고. 완전히 오리무중. 공산주의가 좋다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우리 뭐 했지? 딱 요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따라갈 일은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좀 수혜자야. 1세대에서 지금 헤매고 나면 우리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결혼과는 우리 나름대로 고역 딱 잡으면은 확실한 거는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우매한 사람들 위에 똑똑한 그 몇 명이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것 중에 한 명이 교수님인 거야. 그거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야. 그거를 말씀하셔. 그럼 우리는 거기 어깨 위로 올라가. 우리도 좀 이해하는 정도. 우리는 이제 그 어깨 위에서 이제 보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메세아니 그 컴플렉스, 내가 너무 세상을 따고 그에 같은 훌륭한 사람을 찾아가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층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이게 뻔한 얘기가 아니야. 뻔한 것처럼 들리지만 뻔한 게 아니라고. 섬세한 걸 좀 읽어내야 그렇죠. 되는데. 델리카한 뭔가 그런 뉘앙스, 언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뉘앙스라 그런가 각 나라만의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이제 의식상의 엘리트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결혼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는 애들은 구원이 있는데, 그거 없으면은 이거는 뭐 안 될 것 같아. 지가 그래 결혼이라는 건 좋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득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 좋은 거야 라고 하면 걔네들이 좋구나 받아들이진 않아요. 왜냐면 본 게 있는데 내가 본 게 있는데 나도 다 알거든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걔네들이.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그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살을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깔깔대고 웃더라고.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살면 행복한 사람들을 볼 테니까 너 결혼하기 쉬울 텐데 내가 그랬거든요. 그거 좋은 거야. 네,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요. 솔직히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얘네들도 뭔가 탈출구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조합이 꽉 되도록 지금 막 정말 이게 가스라이팅 된 거야 지금. 근데 그 거꾸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역 가스라이팅 시키는 수밖에 없어. 책 이런 거. 내가 이제 너무 밀어붙이다가 너무 좀 질릴 것 같아서 그러는데, 내가 페이스북에 작업하는 게 그거거든. 계속 내가 빠진 척 한다고 꽁이 그러고 뭐 나는 뭐 5분에 한 번씩 보고 싶다 그러고 대전에는 그래서 이제 3분이 큰일 났다 그러고 나 어쩌다 그러고 막 쓰는 게, 그런 거 보면서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거, 그 작업을 해가지고 막 앉혀놓고 이렇게 보다도 이게 뭐야? 그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재미나게 사는 것도 있네. 그 뭐예요? 물어보도록 하는 그런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해. 이게 책이야. 결국은. 그래서 내가 쓰라는 책이 이제 이거보다 먼저 쓰려고 그랬던 게 깽꽁이 행복 보고서.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이제 막 좋은 걸 얘기해서 긍정적인 걸 해놓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은 그래 결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결혼 너무 중요하니까 살아보고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간 보고 그래서 동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왜냐면 냈었잖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 친구들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면 열려 있으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아니 근데 싶어 하는 그 게 궤도 자체가 있으니까. 잘못된 거야. 왜냐면은 결혼은 6개월 정도, 1, 2년 정도 살아보고 절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5년 있으면 문제 터지고 끝까지 가면서 자꾸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말 그대로 교제하면서 엄청난 질문과 엄청난 어, 확인작업이 결국 그게 계속 강조하시는 그래서, 강조하시는 그래서 이게 교제의 질이 질. 결혼식 질이야. 그거 굉장히 절대로 몇 달 살아가도 알 수 있는 게 알수 절대 있는 게. 문제 하나도 안 나와. 웃겼던 그 돼가면 이제 뭐 시댁에서도 그때까지 참아준다고 그렇죠. 6개 1년 가면 시어머니 끼고 들어오고 뭐 시동생 끼고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엄친한지 뭐 이게 맨날 자기 시동생만 생각하고 뭐 일이 계속 터지는데 살아보려면 한평생 살아보고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살아보고라고 하는 말을 썼어 내가. 여기도 썼지. 그거 완전 허구야. 그래서 나도 있을 그 수-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교수님처럼 이 정도의 어떤 이게 안 나오니까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저도 강력하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내가 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뜨겁게 사랑한다고 우리가 결혼 준비 다 됐다 그 소리 절대 하지 마라. 그거는 이제 상대방의 신비감 같은 특히 남자의 경우에 없어지면은 싹 없어져 버리고 합의 감정도 없어지고 뭐 돼가지고는 뭐 그다음에 시큼맹큼 하면은 뭐 당신 나 사랑 안 해서 하면은 이거 그 감정이 없어져 미친다 물어보면은 더 미쳐. 그리고 자꾸 자기는 지금 그동안한테 자꾸 예뻐 보이려고 해서 하면 답답하다고 막 맥주처럼 보이고 그러면은 여자 자기 입장에서는 나 꽤 예쁜 애인데 나 꽤 그래도 학교에서 이러는데 이러니까 나 뭐야 싶어가지고 배신감성이 뭐 엉망돼 버리는데 절대 연애 감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결혼 준비됐다 그 뜻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일단 다 됐고 교제를 해라. 철저히 할 수 있는 만큼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틀렸다고 딱 돌았으면은 아무도 결혼을 하면 없어지니까 풀이 없어서 또 물어보고 그걸 맞춰갈 수 있는 거 있지 않나. 그래도 애가 그럴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뭐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러고 하다가 이야기가 이렇게 저렇게 너무 이제 검사가 신문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는데도 가다가 이거는 진짜 이건 어렵겠네 싶으면은 각오하고 결혼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돌아서는 거야. 안 되겠네 싶으면은. 뭐 질문을 안 해도 이렇게 살다 교제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아니 근데 나는 이 책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그냥 슬쩍 하지 말고 서로 까놓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오빠 좋은데 우리 이제 결혼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고는 딱 마주 앉아가지고 항목 하나하나를 앉아서 진작에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내가 좀 듣고 싶은 대답이 안 나오고 이게 버리기 아깝잖아. 그럼 또 다르게도 이야기하고 자꾸 해보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 조정되겠다 싶은 거 서로 이거는 내가 있어서 과학적으로 하라겠다고. 요거는 그냥 쓱 지나치면 쳐보고 떠보지 말고 둘이서 이 작업은 아예 과학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라겠다. 결국은 결혼의 판도를 바꿔지는 근데 이거는 또 뭐 특수한 케이스일 수 있지만 저 아는 친구는 작정하고 속일 때는 답이 없는 거야. 이건 그걸 작정하고 속일 때? 진짜.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우리 한계인데 연애 감정으로 사랑으로 할 때는 작정하고 안 속여 팍 넘어가거든. 지금 이게 이제 그런데 작정하고 속이면은 그거까지 작정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절대 결혼은 아주 이거는 정말 아주 이게 기계적이라야 돼. 이거는 데이터적이고 그래야지 결혼을 해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까지 어떻게 풀어 좋아하는데 그만큼 결혼은 흠결이 있는 결혼이 되는 거야.
교수님이 빵 떠야 되겠는데?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근데- 결혼의 판도를 바꿀 이게 이제 여기도 썼을 거야. 순간적으로 그렇게 좀 끌어와도 그걸 묻고 맞아. 하고 들어가야지. 이런 얘기에서 어떻게 물어? 이것까지 어떻게 뒤파봐? 아니야 그게 그 순간 못 넘어가면 영원히 괴롭다고. 그치 그 요 순간에 좀 괴로우면은 맞아 그래서 자기도 지금 속에서 결혼해가지고 했잖아. 걔도 얼마나 바로 괴로워져. 그러면 교수님은 결혼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작업이라는 걸 결혼하기 전에 알았어요? 몰랐지. 교수님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살면서 아는 과정을 거지. 그 과정을 이제 교수님이 그러니까 거기에 파라는 우리 꽁이 아니 사모님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안 하는 거는 정말 직무유기다.